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김동석입니다. 1월 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들어서 두 번째 날이죠. 어제 우리 장세 좀 폭발적인 장세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어제 장세 흐름은 조금 좀 믿었지 못했습니다. 오르긴 올랐을 때 별로 오른 것 같지 않은 그런 장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 우리 투자자들 마음을 좀 설레게 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9.04포인트 올랐습니다. 2.69%가 상승했고요. 코스닥 어제는 코스피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오늘 코스피와 좀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살짝 좀 덜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7% 이르면서 51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유럽에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뉴스들이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아무래도 연말 연초 그러면 연말 랠리, 연초 랠리 이런 말들 많이 입에 담고 있는데요. 지금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 그런 걸 기대하기에는 조금 사치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흐름들 보여주는 거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작은아마 희망 가져본 채로 이런 좀 연초 랠리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신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02-315-2613번으로 전화 연결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 종목 한 종목 오늘의 장세와 가장 적합한 종목들 또 여러분께서 함께 적어주시는 사연 뭐 짧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질문을 짧게 주셔도 되고요. 그런 것들 저희가 다 검토해가지고 최고의 적합한 종목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주시면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니까요.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동양증권의 이종엽 대리를 연결해서 증권사 종목 리포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증권사에서 눈여겨보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네, 최근에 투신권들에서 IT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IT에 관한 리포트들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리포트는 우리투자증권에서 나온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4분기 영업적자 규모가 1,587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상치가 1,230억과는 조금 큰 차이가 이제 없을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환 관련 영업이익을 제외할 경우에는 실질 영업적자는 한 2천억 원 규모를 소폭해야 하는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전분기 대비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 적자 축소가 가능했던 이유는 3분기 70% 중반이었던 가동률이 4분기 80% 초반으로 상승하였고 평균 판가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2012년 1분기에도 적자 축소가 계속되고 흑자 전환은 2분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출하량이 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는 1,281억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같은 원인은 아이패드 3와 kindle 파이어와 같은 스마트 패드와 소형 패널 매출 비중의 확대로 인해 평균 판가가 전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경우 흑자 전환은 2분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판가의 상승 가능성은 낮지만 가동률 개선과 제품 믹스 개선 등으로 인해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12년 전 세계 LCD 생산량은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LCD 패널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사의 2011년 가동률은 81%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80% 후반 수준까지 가동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가 절감률이 6.8%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하량 증가와 가동률 상승에 따른 원가 절감이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개선에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31,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투자 리포트 역시 IT주입니다. 동부증권에서 나온 삼성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점입니다. 삼성 LED 저가 매각 논란으로 삼성전기의 주가는 10% 이상 하락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LED 매각 이슈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실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던 LED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한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로 인한 휴대폰용 부품, 기판 사업 등의 실적 개선에 더 눈길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LED를 제외한 본연의 삼성전기 영업이익은 2012년에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 포인트로는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못 산다면 삼성전자의 대체제로 삼성전기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기의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휴대폰 출하량과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삼성전자 휴대폰으로 인한 효과가 삼성전기 실적에 전방위적으로 이어져 실적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은 2011년 3억 2,800만 대에서 2012년 3억 8,200만 대로 16.3% 증가할 예정이어서 삼성전기 역시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1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리포트는 키움증권에서 나온 오뚜기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가격 전가와 기조적인 경쟁 완화로 실적 회복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오뚜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과 주력 시장에서의 높은 시장 지배력으로 재료비 상승 시 가격 전가를 통한 원가율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업계 차원의 경쟁 완화로 인해 시장 점유율 회복과 마케팅비 개선이 이어지고 있어서 비용에 대한 절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경쟁 완화는 기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2012년에도 현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트렌드 변화와 메뉴 식당 등의 다양화로 인해 동사의 주력 사업인 즉석 밥과 케찹, 소스 등 장기적인 소비 증가가 예상되어 실적 개선 추세는 2012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 주가 수준은 동사의 과거 PER 밴드 하단 수준으로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동사의 2012년 실적 대비 PER은 6.6배 수준입니다. 과거 동사의 주가가 PER 7배에서 13배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시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목표 주가는 21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해봤습니다. 세 종목이었는데요. IT 관련주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그리고 내수 식품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오뚜기 이렇게 세 종목을 전해드렸습니다. IT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지금까지 이정엽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또 시청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샘플러스의 전문가이신 정태식 전문가님 그리고 정영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활기차게 불렀는데 너무 조용하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예. 예, 어디 가신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오늘이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시작된 지 한 3일 됐는데 3일 동안에 좋은 일 좀 있었던가요? 반가운 일이라도. 아, 글쎄 말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네, 예. 아, 그래요? 예. 예. 말씨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남쪽에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 부산입니다. 아, 부산에요? 부산에 네. 지금 눈 안 오죠? 서울에 제가 이게 창밖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발 네. 막 서울은 난리는데. 아, 부산의 날씨가 참 좋아요. 아, 눈이 그래요? 안 와. 예. 네. 아, 부럽습니다. 따뜻한 곳에 사셔서. 겨울에는 따뜻한 게 최고입니다. 또 부산 사람들도 눈이 또 그리워, 예. 아, 눈이요? 예, 네. 사람들이 이게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거는 좀 소홀히 여기고 못 가진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항상 부러워라고 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가 봐요. 아, 예. 만족하는 걸 좀 배우고 살아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풀어볼까요? 예, 게임아인데, 예. 게임 아이, 예. 예, 추가 매수가 평균 단가가 12,275원이거든요. 12,275원, 30%. 30%. 근데 네. 30%도 액수가 좀 큽니다. 아, 액수가. 아, 예, 여쭤보고 예. 싶지만 이제 개인의 또 사생활이니 여쭤볼 수도 없고. 예. 저한테만 살짝 알려달라고도 하고 싶지만 이게 방송이 또 그게 안 되니까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자꾸 이게 자꾸 빠져갖고, 예. 네. 예. 앞으로 전망과, 그러면 손질을 해야 되나, 다른 종목을 갈아타야 되나, 좀 궁금해갖고, 예. 네. 자, 비중이 크다 함은, 그러면 이제 전체 갖고 계신 자금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일 거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긴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투자 가능 기간은? 아, 투자 가능은, 예. 네.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돈이거든요. 여윳돈이라, 예. 좀 길어도 상관이 없다. 예, 길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에 상관없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들어보시고요. 올해 2012년도에도 저희 센투자 플러스를 집중적으로다가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자, 게임아이는 사실 그동안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게임주가 게임아이뿐만 아니라 게임주가 대체적으로 올해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떤 이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임아이 같은 경우에는 CJ ENM이 서든어택2라는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게임하이가 개발한 게임인데 CJ ENM과의 계약 해지에 따른 어떤 시장의 어떤 반응이 좀 안 좋게 나왔고요. 그 바람에 요 근래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 이치는 뭐 굳이 매도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가격이 12,000원대인데 현재 지금 손실이 한 20% 이상 좀 난 상태거든요. 굳이 이 자리는 10,000원 언저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좀 보기가 좀 그렇게 좀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좀 보면은 답이 좀 나오거든요. 이 주봉을 보시면은 일단은 주봉이 50, 60, 60주에서 120주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한 9,000원 언저리인데 이 자리는 앞전에 올라갈 때 저항받았던 자리 그리고 조정받았던 자리가 9,000원 언저리입니다. 때문에 현 위치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매물대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게 되겠죠. 지금 그 사신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상단에 내려온다면은 한 매수 가격이 될 겁니다. 12,000원 언저리. 이 자리를 뚫어야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 12,000원 언저리에 올라온다면은 일단 비중을 한 반절 정도 줄이시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돌파한 이후에 비중을 늘린다거나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12,000원 언저리에서 매도를 했다가 밑에 부분에 닿으면은 다시 재매수를 해서 비중을 다시 30%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보유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뭐 매도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일단은 좀 더 보유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부 하이텍을 여쭤봐 오셨는데요. 7,800원에 20%를 사셨네요. 네, 뭐 동부 하이텍 먼저 뭐 화학 주면서도 또 뭐 전기 전자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회사 실적 내용이 참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죠.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이익률이 한 2.84% 되는데 사실은 이제 단기 순이익 자체에서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84억 정도. 그래서 단기 순이익률이죠.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1.42%. 그렇다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회사 내용은 좋지 않다. 그러나 이제 영업 실적 면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진다면은 아무래도 주가에는 조금 괜찮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매매 주체별로도 보면은 사실은 기관들이 오늘 좀 빠져나갔지만 그렇게까지 세게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보니까 사실 오늘 정도 아니면은 지난 연도에 12월달에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1차적인 가격대는 한 9,000원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000원 정도 올라온다면은 요즘 시장 자체가 조금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9,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한 9,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한 7,000원 정도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24,148원에 사셨는데요. 비중은 6%입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좀 지루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예, 하이닉스는 뭐 사실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너무 빨리 대응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요즘에 바닥을 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매도를 일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만 업체들이 하이닉스 같은 그 반도체 업체들이 요 근래에 감산을 하면서 일단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앞으로 뭐 보면은 스마트 TV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TV 시장도 이제 뭐 안정이 된다면은 또 호전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SK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인 있는 회사로서 앞으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은 홀딩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욕적으로 키워볼 그런 의사를 많이 공개적으로 내보내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LG 상사입니다. 49,150원에 50%인데 인천 만수동에서 우리 김서영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네, 뭐 최근에 LG상사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좀 하락적으로 좀 돌아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시장에서 좀 많이 안 도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매수가 가격대가 이제 49,150원대인데 지금 47,500원.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한 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들이 대체로 보면 시장에서 보면은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은 좀 많이 맞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만 원 상단 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만 2천 원 권역까지 올라온다면 여기서 일부 매도하시고 50%니까 비중주 줄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을 말씀드리겠는데 손절 가격대는 한 44,500원 정도 이탈한다면 여기서 비중을 한 반틈 정도 줄이셨다가 한번 또 지지받는 시점에서 한번 또 새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JW 중의 신약인데요. 9,850원에 5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예, 요즘 뭐 바이오 관련주는 시장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고요. 또 요 근래에 뭐 테마로서 상당히 주가가 반등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JW 중의신약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인 크레아젠이 간암 치료제를 지금 현재 개발을 해서 임상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조를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직전 고점이 아직은 돌파를 못했습니다만은 요 근래에 5일선과 21선 그리고 모든 이평이 우상향으로 다시 돌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마 돌파 시도를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 11,380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을 걸로 보고 돌파를 한다면 조금 더 가져가면서 충분히 수익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 시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 상담 신청하실 분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쭤보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이 컴포넌트요. 네, 아이 컴포넌트. 가격과 비중은 14,500원에 20%예요. 14,500원에 20%요. 네네. 네. 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저께 샀습니다. 어저께요. 아이고, 그냥 네. 따끈따끈한 신규 매수 종목이군요. 네, 뭐가 그렇게 좋아 보여서 사셨나요? 아니요, 괜찮다고 그래서 한번 매수해봤습니다. 괜찮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신 점 뭐 진짜 괜찮은지 아니면 진짜 괜찮을지 어떤 걸까요? 네, 정말 괜찮을지 목표가 알고 싶어서요. 그 나름대로 옆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야, 이거 얼마까지는 갈 거야? 아니면은 본인 속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얼마든 갈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잡아놓은 선이 있을까요? 네, 제가 2만 원은 갈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2만 원은? 네, 네. 예, 그럼 뭐 한 30, 한 5%, 한 3분의 1 정도는 내가 벌겠다. 그런 목표를 잡고 들어가셨군요. 네네. 예, 요즘에는 그냥 돈이 있어도 은행에다 넣어놓으려고 해도 영 금리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그 3개월 단위 예금 금리 그 한번 조회해 보니까 뭐 3개월 연 3.6%밖에 안 주더라고요. 세금 이것저것 떼고 나면 한 3% 정도 손에 쥘까 말까 하는데 이럴 때 목표 수익률 한 35% 달성한다 그러면 10년치 이잖아요. 예, 어떤 큰 꿈을 세우셨는데 연초부터. 자, 그럼 우리 정영환 전문가께서 이거 한 35% 정도 수익 이게 가능할런지 한번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오늘 아이 컴포넌트부터 사실 관련주들이 좀 많이 뛰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적용한 휴대폰을 곧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상승 쪽으로 좀 많이 돌아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사실 신고가 이후에 보면은 조정폭은 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갖다가 2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2만 원 같으면은 그렇게 크게 높은 목표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올라가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좀 생기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좀 윗골을 달았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내일 갭 상승 확률이 엄청 많은
종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다면은 갭 상승한다면은 지금 비중 자체가 한 20%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비중이고 괜찮으니까 일단 목표가는 2만 잡으실 때 18,000원 올라가서 조금 밀린다면요. 여기서는 한번 일부 좀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종목에 또 조금 조정을 좀 받고 한번 자리를 잡을 때 그때 한번 재매수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물론 그대로 나눠도 올라가겠지만은 조정폭이 세버리면은 조금 수익 난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제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고 다른 관련주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매매 동향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물량이 많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한 5천 주에서 합해봤자 사실은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기관들이 물량이 안 들어오다가 오늘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물량 들어왔는데 한 1,300주, 1,400주 정도 들어왔으니까 큰 물량은 아니니까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18,000원 돌파한다면은 거기서 밀린다면은 1차적으로 차익 실현 하시고 다시 한번 눌리면서 지지받는 시점이 한 16,000원, 한 16,000원대에서 지지받는다면은 그때 한번 재매수하는 관점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전화 연결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또 문자 상담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모나미를 여쭤보셨습니다. 자, 우리 7009번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3,900원에 15%를 사셨답니다. 엔젤 테마주로 알고 매수를 했는데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예, 모나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 근래에 무상교육 테마를 일단 등려했고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모나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을 늘린다든가 뭐 이런 테마로 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엔젤에서 투자했다는 것은 뭐 어떤 가능성을 좀 보고 투자를 한 걸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업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모나미 같은 경우는 현재 요 근래에 사실 그 테마에 편성을 해서 가파르게 상승한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보면은 급등락의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은 또 빠질 때는 대책이 안 서는 게 또 테마주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매수가가 3,900원에 15%라면은 간단히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에 밑에 여러 번 지금 의미 있는 자리가 있어요. 3,400원이 아랫꼬리를 달았던 자리고 앞전에 여러 번 고점에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3,400원입니다. 그래서 3,4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들고 가시되 또 올라갈 때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역시 이익을 실현하면서 차후 다시 한번 지켜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3,400원,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대로 홀딩하시고 돌파하는데 실패를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일단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GS입니다. GS 71,700원에 30%인데 이거 언제쯤 본전에 올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셨습니다. 자, 이외에도 질문 주실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네, 먼저 GS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 종목 지주 회사 중에서도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참 GS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다가 사실은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손절가를 놓쳤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언제까지라기보다는 사실 시장이 지금 이제 1월 시장이 12월 달에 너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월 시장에서 조금 더 상승폭이 좀 있을 것이다. 사실은 지수 따라 또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한 6만 원까지는 가뿐하게 올라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6만 원을 통과해서 7만 원, 우리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에는 사실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해서 한 1월 한 달 정도에서 예를 들어가 만약 상승폭이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6만 원에서 한 6만 한 4천, 5천 원까지는 뭐 상승 여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올라온다면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 동향 보니까 뭐 기관계 외국인들이 오늘 좀 샀는데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샀더라도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는 상승이 일어날 것이나 다시 한번 또 시장이 한번 출렁거린다면은 다시 또 큰 폭으로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6만 원권역에서 올라온다면 6만 5천 원권역에 올라온다면 이때 6만 5천에서 조금 밀린다면 여기서는 비중을 줄여주시 20%니까 차라리 여기서 한 조금 매도를 하시 30%네요. 좀 매도를 하시면서 여기서 한번 밑에점 자리에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는 자리 아니면은 지금 이제 비중 30%니까 30 만약 비중이 적으시다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좀 올라가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중 30%니까 일단은 6만 5천 원 정도의 일단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그때 힘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K컴즈입니다. 11,200원에 10%요. 예, 오늘 상한가를 쳤네요. 네. 아무래도 뭐 페이스북이 연내 상장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SN 업체를 보유한 그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좀 반등을 했었고요. SK컴즈도 아마 그런 범주에서 오늘 상승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SK컴즈 같은 경우는 포털 업체 중에서는 지금 3위 업체거든요. NHN하고 다음 그다음에 SK컴즈인데 오늘 반등은 지금 강하게 나왔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내일 단기적으로 이익을 실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200일선을 하회를 했고 여러 가지 이평 자체가 아직까지 강하게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반등 시 이익을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등 시 이익을 실현을 해라. 이런 상한가 맞았을 때 이럴 때 마냥 좋아하기만 좀 힘든 것이 현실이죠. 자, 다음은 다음입니다. 13만 원에 30%입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SK컴즈 오늘 다음 해서 네이버까지 해서 사실 오늘 종목들이 요 섹터들이 조금 뛰었습니다. 지금 이제 13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13만 원대까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13만 원대 올라와서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13만 대 초반대에서 다시 한 번 더 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 13만 천 원 지금 13만 원대를 매수를 하셨는데 자 1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또 한 번 쭉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3만 원 올라온다면은 일단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13만 원 언저리 쉽게 말하면은 우리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일부러 좀 차익 실현보다는 비중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한 14만 원까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듯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도 덕담돼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뭐 좋은 일도 네. 많이 생기시고 투자하시니까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궁금하신 종목 있어서 전화 주셨을 텐데요. 어떤 걸까요? 예, 예. 동양철관이요. 동양철관 가격과 비중은요? 2,570원에 30%요. 네, 30%. 예. 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이게 며칠 전에도 문자 상담을 여러분께서 이게 해오셨던 그런 종목인데. 네, 예, 궁금하신 저기 점. 목표가가 얼마까지 갈 건지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목표가 전망. 즉 앞으로 어떻게 예, 예. 주가가 움직일 것인가 그 전반적인 예, 예. 흐름을 짚어보면 되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양철관에 대해서 정태희 전문가님께서 지금 준비를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요. 자, 이 분석하신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네. 참고해 보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동양철관은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요. 그 이유가 러시아하고의 어떤 그 가스관 북한 통과의 이 협의 과정에서 가스관 테마로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어떻게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치적인 그런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북한하고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또 어떤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면은 아무래도 북한을 경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가 또 빠지고 또 그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과의 어떤 긴장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의 어떤 기묘한 어떤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8월 달부터 급등을 했는데 사실 보면은 추세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죽은 건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가스관이라는 것은 앞으로 또 진행을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혜가 될 건지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다만 지금 요 근래에는 어떤 기대감으로 올란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종목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가격이 2,570원인데 2,500원을 일단 손절가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테마주들은 빠지면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2,500원 손절가 드리겠고요. 2,500원이 깨진다면 보유를 하시되 직전 고점 마찬가지로 3,700원 언저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직전 고점에서 역시 이익을 실현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 2,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까지 잡아드렸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21,450원에 25%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 뭐 LED 관련주죠.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오늘 좋았는데도 큰 폭의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시장이 그렇게 좀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어제도 흐름 자체는 그렇게 없고 사실 수급이죠. 수급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확 줄어버렸고요. 거래량 자체도 하루에 한 75만 주 정도 되니까 사실은 이 종목이 거래량이 좀 올라오려면은 기본적으로 한 100만 주에서 200만 주는 올라와야 되는데 좀 그런 어떤 거래량 수급에 좀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크지만은 사실은 시장에서 좀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은 큰 산을 만들었죠. 큰 산을 만들었다가 상한가 보냈다가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누가 돌아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십니다. 물론 이런 어떤 기술적 흐름, 차트 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박스권 흐르다가 튈 수가 있기 때문에 튀는 시점을 좀 보시면서요. 일단은 이제 오늘 좀 매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니면 어제 정도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24,000원권을 돌파하는지 잡으십시오. 일단 24,000원 돌파한다면은 중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000원 올라오면은 24,000원에서 일부 반틈 팔으시고 나머지는 28,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요. 19,500 이탈한다면은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양기전입니다. 34,000원에 20%입니다. 예, 그 동양기전이 34,000원에 사셨다 그러면은 지금 언제 사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고가가 27,000원인데 아마 이게 가격을 좀 잘못 적어주셨나 싶기도 하고요. 네. 자, 지금 동양기전은 일단은 가격은 뭐 지금 뭐 증자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은 뭐 그 가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고가가 27,000원이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고 뭐 중국 모멘텀이 강한 회사죠. 중국의 어떤 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요 근래에 중국 관련주들이 사실 좀 많이 좀 밀렸습니다. 기계 관련주들이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유압 실린더, 이제 그 중장비에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를 또 생산을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도 생산을 하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뭐 좋아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10월 달에 저점을 이번에 바닥이 저점을 상회하고는 저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0월 달 저점이 확인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여전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14,000원 언저리에서의 강력한 어떤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14,000원 언저리에서 일단은 한번 잘라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종목은 뭐 나쁜 종목 많이 빠졌긴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요. 아직은 추세가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4,000원 언저리 반등 나온다면은 일단은 매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138,000원에 30%입니다. 자, 삼성 SDI 최근에 보면은 조정을 받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전기 전자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은 시장에서 돈이 몰린 쪽이 사실 전기 전자주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오늘 저가주의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보면 한 15만 원대 정도의 목표가 두시고 조금 더 중기적으로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이 종목은 좀 멀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멀리 보신다면은 한 17만 원 정도대에서 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뭐 올라가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또 한 번씩 큰 폭의 조정을 받겠지만은 일단은 1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15만 원대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자 빠져나오시는 가격대인데요. 사실은 이 종목이 큰 폭의 시장이 막 하락한다거나 편익이 온다면은 큰 폭의 하락이 있겠지만은 당분간은 큰 폭의 하락 없이 좀 상승 쪽으로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져나오신 가격대는 13만 원 이탈하면요. 일단 비중 줄이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SFA입니다. 62,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이 좀 마뜩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매도한 후에 그 돈으로 영원무역을 대체 이렇게 매수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고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네, 그대로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네. 아몰레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야 되고 설비 투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SFA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아몰레드는 이제 본격적인 계약화 되고 투자가 삼성전자의 올해 대폭적으로 또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아몰레 시장이 앞으로 개화가 되면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상으로도 일단은 SFA는 추세를 하락 추세로 일단은 돌파를 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된 걸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앞전에 하락 추세대를 일반 돌파를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하회를 했습니다만 다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은 동종목을 그대로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좀 지루해더라도 본다면은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 올라올 걸로 보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안철수 연구소를 좀 부탁드렸어요. 안철수 연구소 가격과 네. 비중은요? 14만 4천 원에 40%입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이 테마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이렇게 갖고 있어도 조마조마한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12월 첫째 주에 샀는데 네. 그 주에 사는 날 그날부터 계속 이렇게 하향 곡선을 긋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날하고 어제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속 들고 갈 수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안철수 연구소 워낙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우리 정량한 네. 전문가께서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뭐 주가는 기대감에서 오르고 실적이 바탕에 있어 주가가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연구소는 뭐 흔히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대선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주가에 비해서는 사실 실적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런 반면에 사실은 매수세가 좀 붙고 있는 종목이고 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또 물량이 또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실적이 좀 받쳐주고 앞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은 좀 급등하는 종목이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 종목은 안전하게 갈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 면만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을 사서 사실 수익 내기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뭐 저가로 한 뭐 7만 대, 8만 대 사신 분들은 큰 폭의 수익이 났겠죠. 그러나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40%라는 비중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고가 찍었죠. 16만 7,200원까지 찍었는데 이 종목이 16만 7,200원까지 오르면서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물론 내일까지 올라간다면은 개인들은 수익이 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겠지만은 내일 또 만약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매매 동향을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 샀거든요. 외국인들 기관 증권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정도에서요 좀 짧게 보십시오. 제가 매일 이런 말씀 드린다면은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 대선 테마. 사실은 저는 대선 테마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회원들한테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갭 상승 일어나면요 1차적으로 20% 정도 비중 줄여주시면서 나머지를 한 20% 가지고 가시는데 목표가는 일단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오늘
오늘 고점이죠. 16만 2천 원 신고가를 돌파한다면은 거기서 일부 차익실현 하시고 나머지를 가져가시고 빠져나오시는 구간입니다. 매수가 이탈하면 바로 빠져나오십시오. 좀 위험해 주시기 때문에 물론 뭐 사실 가지고 마음고생 하셨지만은 일단은 매수가 이탈하면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도 꼭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실 때 좀 조심하시는 그런 어떤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각별히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시그네틱스 보겠습니다. 3,950원의 비중 100% 전량이십니다. 근데 비중이 더 많습니다. 비중 100%라는 것은 어떻게 무한이문터인데 사실 올라갈 때는 좋은데 빠진다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것도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청자님께서 100% 샀다는 것은 아마 100% 올라갈 거라는 것들은 확신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모든 종목은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업체입니다. 요 근래에 스마트폰의 그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비메모리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시그네틱스도 상당히 실적도 좀 좋아졌고요. 요 근래 반등이 나오고 나서 요 근래 지금 조정인데 조정 이후에 요 근래 바닥에서 기관들의 강력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 반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앞전에 올해 2011년도죠. 1월 달부터 고점을 연결해 보면은 이번에 정확하게 4,200원대 그 자리가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안착을 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4,20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단기 조정이 들어올 수 있을 걸로 보이나 그러나 지금은 매도보다는 상승 쪽으로 일단은 무게를 중심을 주고 가져가시고요. 이 고점은 좀 돌파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가져가라는 말씀드리겠고 올라온다면은 4,500원대는 4,600원대죠. 이 자리는 또 여러 번 또 어떤 그 매물 소화를 해야 될 자리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4,500~600원에는 일단 한번 물량을 정리를 해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테크윙입니다. 8,250원에 30%입니다. 네, 뭐 테크윙 신규 관련주죠. 그래서 신규 관련주인데요. 공모가가 23,000원이죠. 23,000원이고 지금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3대1로 한 주당 2주를 배정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은 8,300 같으면 공모가 이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가격대가 제가 보기에는 한 7,200원, 300원대로 좀 보고 있는데 자 공모가를 뭐 좀 잘 봐야 되는데 공모가보다는 좀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거래량 조금 터졌는데요. 거래량에도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0한 2만 주 정도 터졌으니까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만 주 정도 이상 터져야지만이 종목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나 그나마 연 3일 정도 해서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보다 좀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단기적으로는 한 9,000원권에서 10,000원권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250원 같으면은 사실은 오늘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 9,000원 정도 오면은 반틈 물량 줄여주시고 나머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7,000원 이탈한다면은 손절가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스트 소프트 봅니다. 3만 원에 15%를 사셨습니다. 예, 지금 뭐 33,000원이면은 일단 한 10% 정도 수익이 난 상태네요. 이스트 소프트는 뭐 좋은 회사죠. 아리아 또 보안 관계의 또 네. 소프트웨어 업체고, 그다음에 또 게임도 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고 아주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일단은 고점 대비 좀 하락을 한 상태에서 바닥을 여러 번 다진 과정에서 지금 바닥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다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27,000원 언저리에서는 앞전에 그 조정받았던 자리라든가 이번에 또 빠지면서 조정받았던 자리가 27,000원입니다. 그래서 27,000원은 강력한 어떤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추세 라인도 지금 보면은 하락 추세 라인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좀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다가 강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 전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 앞전에 그 박스권의 그 상단이 35,000원입니다. 그래서 35,000원이 일단 올라온다면은 35,000원에서 일시적으로 한 반절 정도 이익을 실현한다든가 또는 이익을 실현하고 빠졌을 때 재미에서 온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가져간다면은 유용하게 또 투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겠고요. 35,000원에서 일시적으로 한번 이익을 실현해 주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은 팅코웨어를 보겠습니다. 12,400원에 비중은 크지 않네요. 10% 조심스럽게 매수하셨습니다. 네, 12,400원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400원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좀 물량이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이제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찍었죠. 오늘 13,600원 정도 찍고 나서 바로 윗골이 긴 윗골이 달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일도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상승 쪽에 온다면은 바로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좀 짧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12,000원 이탈하면 바로 일단 11,000원 정도, 12,000원 이탈하면 바로 좀 빠져나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아침에 좀 갭 상승이 나면은 일부 좀 차익 실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12,000원대 일단은 이탈한다면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듯 합니다. 네, 자 다음은 KB오토시스인데 비상금으로 사셨다고요. 5,430원에 100%를 사셨다고 합니다. 안 걸리셔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그 비상금으로 이렇게 주식을 사시면 안 되죠. 예, 비상금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바로바로 그런 돈인데, 자 그런 자금으로 굳이 주식을 샀다면은 무조건 매도입니다. 비상금을 가지고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고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비상금이라면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KB오토시스는 요 근래에 상한가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자동차 관련주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KB오토시스는 옛날에 그 한국 베라리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세가 분출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요 근래에 상당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요 근래 반등이 나와서 추세는 전환된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비상금이라면 내일이라도 매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주식 투자 좀 여유자금으로 할 필요가 있지요. 다음은 DMS입니다. DMS 5,260원에 30%입니다. 네, DMS 지금 조금 상승 쪽으로 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문제는 뭔가면은 사실은 이런 상승폭에서 올라가면서 조금씩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뭔가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자를 갖다가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바로 좀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DMS 같은 경우는 5,260등만 원 조금 수익이 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시세가 지금 현재 붙는 종목들이 대체로 보면은 오늘 어제 해서 사실은 12월 달에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지, 사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단기적으로 단기 대응, 그러니까 한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나면 바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상승 쪽의 시장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시장 흐름 자체가 좀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단기적으로 한 7,000원까지 정도 보시면 대응하시고요. 좀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은 한 5,000원 정도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비중을 줄이셨다가 한 번 더 지지받는 시점에서 한번 재매수하는 관점,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입니다. 28만 원에 40%입니다. 자, 사실 요즘에 그 조선주가 상당히 하여튼 힘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서 유럽의 선박 금융이 좀 취약해지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요 근래에 어떤 그 해운사들의 운임도 하락을 하면서 조선 수주가 좀 요즘에 좀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중공업은 꼭 조선주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범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런 점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신 가격이 28만 원대면은 오히려 그 가격 때는 팔아야 될 가격에 사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 현대중공업은 30만 원대가 고점이고 25만 원대가 저점인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29만 원 이상에는 매도를 권해드리겠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재매수 한다든가 이런 박스권 매매를 당분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유럽 재정위기가 일단 해결돼야 조선주도 어떤 좀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답변 주신 두 분의 전문가분, 정태식 전문가 그리고 정양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쨌거나 연초 효과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큰 폭으로 증시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분도 좋고 또 내일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증시에서 연초부터 조금 수익 올리셨기를 기대를 하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잘 달려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